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햄스터 S 광해 모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강의 패키지 짧은 주소로 연결해 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실 때 쓰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파워포인트랑요. 그리고 혹시 PDF 편하실까봐 PDF 자료랑 그리고 캔바 웹 링크 넣어놨고요. 그리고 실물화산 게 없는 컴퓨터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햄스터 주행 영상 같은 거 몇 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랑요. 이 학습지 중에서 선생님들 쓰실 교사용 예시 들어있는 학습지도 따로 만들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링크 들어가서 쓰세요. 네, 그러면 자료 안내 드렸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해 모듈 설명드릴 숙미초등학교 김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딩을 학생들한테 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냥 코딩을 해봐라 보다는 줄거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모듈 개발팀이 조선 후기 약간 국난 극복이라는 주제로 줄거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캔바랑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그림 클릭하시면 바로 동기유발 자료 연결되게 링크 걸어놨고요. 잠깐 보실게요. 명황실 앞으로 은자 4만 5천 양, 대소 합하여 74, 공품으로 흑칠 목통유에 13개 품목을 준비하여 싸웁니다. 사신 강소성에겐 금 한관과 족자의 은장을 입혀 예를 보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제가 영상 3분짜리인데요. 그래도 시간 관계상 조금 끊을게요. 지금 대신들이 명예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병헌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황세저 150호, 백세저 150호, 체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에 오랑 개개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광해군이 대신들과 명예에 대한 외교적 실리를 얻을 것인가 또는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대신들이 주장하는 그 관점을 따라서 명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인가 이걸 놓고 갈등하는 장면이었고요. 여기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미션 시작합니다. 지금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이 지나갔고 나라가 굉장히 위급한데 대신들은 명분을 따지고 이게 도덕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왕과 갈등을 일으킨다. 그런데 전쟁이 여러 번 지나갔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한 게 현명할 것인가? 라고 하고 사실 실리 외교가 어떤 점에선 장점이 있었다라고 교과서에도 소개가 돼서요. 학생들에게 자, 이 갈등 상황을 우리 손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햄스터를 제시하고 시작합니다. 자, 역사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조선 후기를 구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요. 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청군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전투에서 지더라도 현명하게 화친을 내서 우리나라가 전화에 휘말리지 않는 전쟁 상황 슬기롭게 헤쳐나가 봅시다라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요. 전쟁 호박 고누 그리고 넉출 고누라는 고누 시합으로 전쟁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미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쟁은 미션 1로 끝나가는데요. 국토가 황폐화됐습니다. 국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그 당시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농업국가인 조선에서 농토가 황폐화가 되면서 농업 생산량 즉 국가 GDP가 엄청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백성 생활이 힘드니까 좀 세금도 합리적으로 거둘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농토를 다시 비옥하게 해서 경제를 우리 손으로 일으켜보자라고 미션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 회복에 성공을 했을 때 그래도 소외받는 사람이 남아 있다면 그것까지 해결해서 지금 관점에서 봐도 훨씬 더 아름다운 조선을 만들어 보자라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고누입니다.
인공지능 햄스터로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고누판에서 미션을 해결하는 전투 미션을 할 건데요. 로보이드 앱을 좀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자 고누 시합을 해서 청군을 물리칠 것이다. 그런데 고누는 무엇인가 기억해 봅시다 라고 도입을 들어가 주세요. 초등학교 때 꽤 많이 하는 놀이긴 한데요. 반에 따라서 또는 아이들에 따라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선 버전 체스고요. 재밌습니다. 넉줄고누 경기 방법 제가 여기 링크 걸어놨는데요. 파워포인트 캔바는 영상 링크 됐을 때 이렇게 글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수업 준비하시면서 보시고 영상 활용해 주시고요. 잠깐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반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럴게요. 네. 영상을 다운받아서 드리는 게 약간 좀 저작권 법으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패키지로 선생님들께 공식적으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다운받아서 드리지를 못해서 링크로 드립니다. 그런데 수업 준비하실 때 컴퓨터실이나 수업하실 교실에 애드블록 잠시 깔아주시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원활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깔아놓은 걸 깜빡했네요. 네, 이런 규칙의 놀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미션으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그리고 인공지능 블록을 쉽게 다룰 수 있는 활동을 위해서 고누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넉줄 고누는요. 아이들이 여러 명일 때 활용하기 좋고요. 혹시 짝이 안 맞아서 3명, 4명, 3대 4 이런 거 되더라도 약간 깍두기식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하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기회 주셔서 게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애들이 처음에는 규칙을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넉줄고누는 핵심이 말 하나를 양쪽에서 앞뒤든 좌우든 구석에 두든 해서 두 말이 하나를 감싸면 잡히고 말 하나가 남으면 그 팀은 지는 거다라고 안내해 주셔요. 아니면 제한 시간 두시고 말이 많이 잡혀 나간 팀이 진다라고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활동 보겠습니다. 아이들 출석 명수에 따라서 좀 짝을 맞추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3대 3으로 하면 적합한 게 이 호박고누입니다. 요거는 아까랑 다르게 포위하는 게 아니고요. 전략을 세워서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하고 더 이상 수를 둘 수 없을 때 이기게 됩니다. 엘리하이와 출발. 스타쌤이 팍팍 밀어주니까. 초등학생 누구나 앞서가는 즐거움. 넉줄고누도 호박고누도 한 번 움직일 때요. 어떤 교차점에서 출발해서 다음 교차점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한 번이라는 게 교차점에서 교차점까지예요. 네, 지금 까만 돌이 자기 입장에서도 살짝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뒤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움직여서 먼저 상대방이 더 못 움직이게 막았습니다. 이때 승리라고 하고요. 앞반에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지금 아예 진출하지 못한 노란 말은 자기 땅이니까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럼 노란 팀 승리 아닌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경기 영상이랑 조금 헷갈렸어요. 지금 노란 팀 승리 맞습니다. 잠시만요. 진행 한 번 더 보실게요.
제가 경기가 연결되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규칙을 설명한 다음에요. 호박 코너 같은 경우에 이어지는 경기 흐름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영상 하나 더 준비했어요. 아이들한테 움직이지 못하면 진다라고 알려주시고요. 실제 경기 방법은 이걸로 보여주세요. 이 시간에는 땅바닥에 그려서 놀던 어린이도 어른도 함께 놀았던 놀이입니다.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돌과 나뭇가지 같은 걸로 간단하게 게임을 하던 놀이입니다. 자, 여기를 집이라 하고요. 여기를 마당이라고 합니다. 한 칸씩 이동해서 네 차례가 되는데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지게 되는 경기입니다. 가위바위보라서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했고요. 노란 팀이 먼저 하겠습니다. 짠, 짠, 짠. 나도. 내가 먼저 할래. 자, 짠, 짠, 어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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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노란 팀이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게 됐죠? 빨간 팀 승. 지금 빨간 팀도 갈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진출해서 다음 수를 봉쇄했기 때문에 빨간 팀이 이긴 거고요. 예, 제가 아까 앞서 영상에서 헷갈렸습니다. 저기 노란 팀이 지금 자기 집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일단 나온 다음에 상대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다 이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팀이 이긴 경우 되겠습니다. 이 호박고누르 또는 넉줄고누를 아이들 활동 상황에 따라서 2개 다 하시거나 하나씩 진행시켜서 후금군을 물리쳐보자 라고 경기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앱에 들어가서 코딩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필요하실까봐 제가 한 땀 한 땀 다 써놨는데요. 이미 블루투스 사용하는 모드로 돼 있고요. 로보이드 앱 제가 켜놨습니다. 햄스터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좀 꺼내서 켜주세요. 연결하는 법 차례로 알려드리자면요. 일단 햄스터 오른쪽에 전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작은 버튼인데요. 제가 한 6년 정도 썼는데 별일 없었는데요. 올해 처음 어떤 학생이 이 전원 버튼을 부러뜨리더라고요. 켜서.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심히 다루는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제가 영상 넣어놨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건 안 봐도 되겠다. 연결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셔요. 연결하는 법 지금 제가 한 땀 한 땀 사진으로 넣어놨는데 이거 영상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켜신 다음에 로봇 얼굴 모양이 앱에 있을 겁니다. 누르셨어요? 누르신 다음에요. 요거는 제가 혹시나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로봇 목록이 떠야 되는데 자동으로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블루투스 모드인지 즉 USB 모드가 꺼져있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저기 체크 안 돼 있으면 블루투스 모드 맞아요. 지금 그 햄스터가 태블릿에 떠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 연결됐으면 아까 화면에서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처음 연결할 때는 하드웨어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하드웨어 찾기를 누르면 검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선생님 학교에서 캠프 여세요? 그러면 햄스터 이름을 붙여주실 필요가 조금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하드웨어 찾기를 누르셨을 때 햄스터 하나 뜨지요.
치즈스틱도 떠요.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혹시 애들이 막 헷갈리고 뭐 뒤에서 안 보이고 그럴까봐 저희 컴퓨터실은 화면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라고 큰 글씨로 써놨는데 불빛 보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미리 이름 붙여주시면 조금 편합니다. 이제 그 앱에서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요. 점 많이 있는 메뉴 누르면요. 햄스터 목록이 있다가 목록에서 앱 목록으로 넘어가요. 스택 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태블릿에서요. 새 프로젝트 눌러주세요. 스택에서 새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시작 눌러주시고요. 인공지능 블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엔트리랑 아니면 그 스크래치랑 다르게 로보이드 앱은 좀 인공지능 블록이 몇 개 안 돼요. 음성 인식과 텍스트 읽어주기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예. 일단 클릭했을 때 블록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인공지능 블록에서 음성 인식하기랑 그리고 음성 인식 결과가 햄스터일 때 2개 좀 꾹 누르셔야 되는데 눌러서 가져오실게요. 그 다음에 햄스터일 때 부분을 앞으로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일 때 어떻게 할지 햄스터한테 명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서요. 아까 시작이었던 부분 눌러서 인공지능 여셨을 거예요. 다시 누르셔서 인공지능에서 햄스터 S 블록 모음을 열어주시고요. 햄스터 S 블록 나오면 거기서 말판 앞으로 한 칸 이동하기 꺼내주세요. 앞으로 가는 게요. 앞으로 5cm 몇 초 가기, 바퀴를 몇 초로 정한 다음에 몇 초 동안 그 출력 유지하기 등등이 있는데요. 말판 앞으로 한 칸 이동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가져오신 블록 4개인데요. 이렇게 조립하셨을까요? 아, 네네. 말씀을 하나 빼먹었어요. 앞으로 밑에 말판 앞으로 한 칸 이동하기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코딩 끝이에요. 거의 다 됐고요. 선생님 말판 가지고 계시죠? 지금 호박고누판이랑 넉줄고누판 둘 다 갖고 계신데요. 일단 호박고누판 먼저 써볼게요. 햄스터 로봇을 저기 교차점에 두시고요. 예. 프로그램에서 여기 좀 밑에인데요. 프로그램 실행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음성 인식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 해주시고요. 일단 아이들에게 경기를 시킨 다음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추가적으로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아까 말하기 블록인데 제가 선생님께 조립하자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말하기 블록은 태블릿으로 하면 갤럭시 S7까지 해봤는데 왠지 동작을 안 해요. 제가 정확하게는 왠지는 안 찾아봤는데 핸드폰에선 동작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 핸드폰 쓸 수 있으면 핸드폰에 로보이드나 스택 까는 거 빠르고요. 핸드폰 화면이 작지만 코딩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핸드폰으로 고누시 합은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록을 그대로 써서 핸드폰으로 코딩을 하면요. 이 말을 그 기계가 읽어주는 그 목소리랍니다. 우리는 귀국에 원한이 없으며 이번에 출병한 것은 부득이 해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음성인 발화 기능 읽어주기 쓰고요. 아니면 불빛으로
햄스터 시합 결과를 표시해 봐라라고 추가 활동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햄스터 S 블록이 애들이 모터를 쓰면 제일 블록이래요. 햄스터 S가 배터리가 모터 쓸 때 제일 빨리 나가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쉬는 시간마다 충전하려고 파워포인트 이거 넣어놨는데요. 애들한테 쉬기 전에 모든 별로 걷어서 저기 뒤에 좀 꽂아놔라 그러면 애들 충전 잘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갖고 계신 탭, 네. 제가 또 동기유발 자료를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말로 설명드릴게요. 박람회 폐단이 또 국사책에 나옵니다. 역사예요. 농촌에 살고 있는데 지금 보는 광해 영화에도요. 그 박람회 폐단 때문에 농촌에 사는데 전복을 구하라고 해서 가족이 풍비박산난 예가 나와요. 그거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너무 부조리하지 않니? 우리가 해결해보자. 대동법은 시행되는데 우리에게는 인공지능 햄스터가 있다라고 시작을 해보셔요. 그래서 2차 시 내용은 공무를 받는 수레가 길을 따라가게 자율주행을 시킵니다. 인공지능 카메라로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인공지능 분류로 학습을 시켜서요. 인공지능 수레가 곡물을 보고 쌀을 구했구나 이건 받아가겠다 또는 전복이구나 또는 방어구나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부터는 나지도 않은 이런 거 말고 쌀로 세금을 내면 돼 라고 알려주게 코딩을 하겠습니다. 네, 길을 따라 주행하는 수레입니다. 로봇 코딩 좀 진행시켜주세요. 아까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설치하셨을 거고요. 이제 햄스터 박스에 들어있을 건데요. 이런 장치가 하나 필요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동그랗진 않지만 동글이야 라고 늘 아재 개그를 하고 있는 동글입니다. 꽂아주시고요. 햄스터 로봇은 켜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연결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랑 비슷합니다. 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혹시 연결되셨을까요? 잠시만요. 아마 애들이 물어볼 것 같아서 아까 나왔던 액세스 허용 이런 것도 제가 넣어놨고요. 실행하신 다음에 인공지능 카메라 연결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 카메라 박스에서 카메라 꺼내주고 맞아요. 네.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하는데요. 그냥 랜이에요. 혹시 나중에 받으시면요. 데스크탑에 끼우시면 학교 와이파이가 데스크탑으로 연결되고 그래요.
진짜 그냥 랜카드예요. 연결하는 법인데요. 네, 동글 꽂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AI 카메라는 방금 켜놨어요. 그리고 랜카드 꽂으셨으면 여기서 무선 네트워크 좀 다시 잡아 보실게요. 어떤 게 뜰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HOW 하면서 AI 카메라 뒤에 있는 시리얼 번호 같은 게 뜰 거예요. AI 카메라 뒷부분 한번 보셔요. 좀 글자가 길고 복잡한데요. 여기서 선생님 거 찾으셔서 누르시면 연결될 거예요. 보안 키는요. 168 3번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공장에서 나올 때 통일돼서 나오고요. 168, 168, 168 3번 넣어주시면 돼요. 그 내용도 여기 영상에 있으니까요. 아이들한테 영상 보여주시면서 168 3번 연결하면 그게 비번이다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요겁니다. 네, 연결되셨을까요? 그러면 로봇 코딩 앱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제 카메라를 붙여야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거의 햄스터만 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좀 안 맞으면 주행을 못해서요. 가급적이면 지지대를 햄스터 제일 앞쪽에 좀 붙여주세요. 햄스터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카메라 자체는 햄스터의 뒷부분을 내려다 봐야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뒤로 많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카메라를 앞쪽으로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공지능 코딩 첫 번째인데요.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해서 다니겠습니다. 이 차시 활동판 좀 꺼내주세요. 거기 미션판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 놓으시고요. 확장 기능 추가하기로 가셔서 추가할 게 4개 있는데요. 여기 눌러보시면 3개는 위에 있고요. 간단하게 주행하기는 조금 밑에 있어요.
여기 네. 잠시만요. 제가 연결한 다음에 카메라 바꿔주세요를 여기 안 넣어놨네요. 선생님 보시면 오른쪽에 웹캠 화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거기서 카메라 이름 누르셔서요. 다른 카메라로 좀 바꿔주세요. JMPG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이 햄스터 카메라 이름을 붙여서 생산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샀던 거는 또 이름이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네, 햄스터 카메라 연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인지하겠습니다. 블록 가져오실 게 좀 몇 가지 돼요. 애들이 스크래치로 갑자기 넘어가는데 인공지능 블록 가져올 것도 많고 해서 첫 번째 차선 따라가기는 제가 여기 블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가져올지도 또 애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색깔 보고 가져오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비디오 감지 목록에서는 하나만 가져오시면 돼요. 비디오 뒤집힌 상태로 켜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주행하기에서는 가져올 게 조금 많아요. 여기 5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립하시면 됩니다. 조립한 다음에 주행시키시면 잘 가는데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그 링크에 제가 영상 몇 개 넣어놨습니다.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이 블록이고요.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감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주행하기 모드가 파란색 그리고 연두색, 빨간색 인식해서요. 이따가 이미지 분류도 그 점을 이용해서 빨간색 인식을 시켜서 이미지를 분류하게 시킬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애들한테는 일단 가져와라고 하시고요. 다 가져오면 조립하게 시키시면 돼요.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영상 넣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감지하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초점은요. 대동법이라서 자, 혹시 시간이 남을까 싶어가지고 이거 넣어놨는데요. 나중에 펜 갈 거예요. A4로 차선 그린 다음에 실행시켜 보시면 좀 펜 너무 진하게 그리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색깔을 감지하기 때문에 인쇄된 거 말고 펜으로 그려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고요. 혹시 시간 남으신 친구 있으면 시켜보셔도 되고요. 자, 이제 이미지 인식입니다. 카메라가 햄스터 위에 얹혀져 있고요. 길 가면서 얘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서요. 실제로 인식할 그 위치에 카드 놔두고 인식을 시킬게요. 네, 그 세 개 중에 한 개씩 번갈아 가며 쓸 거고요. 네. 일단 오프라인 TM 영상 분류 보시면 아까보다 조금 더 보라색인데요. 요 블록들의 위에 모델 학습하기가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클래스가 2개 있고요. 제가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카드를 3개 드렸어요. 클래스 추가하셔서 쌀, 포도, 방어라고 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카메라 누르시면요. 지금 햄스터가 보고 있는 그 장면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면 카메라가 주행하면서 인식하는 그 각도에 카메라를 두시고요. 조금씩 움직이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는데 누르고 있는 동안 녹화 누르시고 좀 몇 개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20개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이 충분히 나왔으면 포도랑 방어도 좀 해주세요. 학습 완료된 다음에 애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스크롤을 해서 밑에 내려오면 모델 적용하기 있다고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진짜로 대동법을 해야 되는데요. 애들한테 설명하기엔 조금 많이 긴 게 많아요. 방금 빨강색, 제가 학습지엔 써놨는데요. 빨강색 영역의 y좌표라는 부분을 쓸 거다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또 설명하자면 한참 긴데요. 파워포인트는 일단 넣어놓긴 했어요. 아까 주행하던 원리가 간단하게 주행하기 블록들은 카메라로
연두, 파랑, 빨강을 인식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블록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차선 말고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 빨간색을 활용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인식된 거에 중심점이 Y좌표 0이면, 즉 빨간색 뭔가가 빨간색 포함한 물체가 화면 중간에 있으면 이란 소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영역의 Y좌표가 0보다 작으면 블록. 학습지에도 있고요. 어머, 잠시만요. 네네. 잠시만요. 제가 그걸 갖고 와서 Y좌표로 바꾸라는 말을 이거 안 써놨네요. 네, X좌표 가져오신 다음에요. 바꾸시면 돼요. 햄스터가 주행을 하면서 길 따라가면요. 햄스터 입장에서, 햄스터 화면에서는 이 빨간 영역이 위에서부터 나타나서 점점 내려올 거예요. 이미지가 햄스터 코앞에 있을 때 분류를 시키려고 Y좌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햄스터 입장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던 그 빨간색이 화면 가운데 올 때 인식시키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분류하는 것도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분류 확인은 어느 타이밍에 넣으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게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여기 패키지에는 여기 저희들이 선생님들께 드리게 돼 있는데 학습지에 선생님용 학습지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조립하시는 예시 파워포인트에도 있지만 미리 보시게 넣어놨습니다. 아까 주행하셨던 그 블록 밑에다가 조립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가 수업 구상할 때는 이미지 분류 성공한 다음에 대동법 관련해서 말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또 한꺼번에 좀 설명드릴게요. 학생들한테는 쌀 인식되면 뭐 하는 게 성공됐으면 이제 진짜 관리다고 시켜보시고요. 코드가 좀 깁니다. 아까 그 주행이요. 여기까지가 주행했던 부분이고요. 그 안에 만약 아니면을 2개 넣어주세요. 만약에 빨간색 인식되면 분류해서 분류 결과가 만약에 쌀이면 쌀 고맙고 만약에 쌀이 아니면 이제 다른 거 구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쌀로 세금을 내면 된다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다음에 멈추기 해놨어요. 이 블록을 좀 더 자세히 짜면 안 그렇겠는데 지금 현재는 빨간색이 있으면 계속 분류하고 계속 말하거든요. 계속 가게 해야 되는 이 특성상 그래서 분류만 한 다음에 좀 멈추도록 여기 멈추기 써놨습니다.
농촌에서의 물건을 구하느라 고생하셨구려. 이제 대동법이 시행되어 쌀로 세금을 내면 된다오. 대동법의 취지에 맞는 쌀이니 걷어가겠습니다.
연결하셨으면 지금부터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동글 꽂혀 있으시지요? 그러면 햄스터 S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되시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최소화 시켜주세요. 하드웨어 블록 보이실까요? 이런 식으로요. 네. 아 맞다. 혹시 햄스터 로봇 전원 켜져 있을까요? 네. 연결된 다음에 네, 수업되는 학생들한테 여기 앞에 손 대보라고 하면 애들이 좀 재밌어해요. 지금 우리가 쓸 게 근접 센서 그리고 뒤집으면 있는 바닥 센서거든요. 바닥 센서는 바닥 색깔을 감지해서 흰색에 놓으면 100이 나오고요. 좀 어두워진다 싶으면 값이 0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근접 센서는 손 갖다 대면 값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요. 갖다 댔을 때가 커져요. 장애물 있을 때. 그거를 활용해서 이 미션을 해결해 보자고 학생들한테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일단은 바닥을 감지할 수 있고 앞을 감지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생각해 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교과서에 순서도가 나와서 제가 한번 복습을 시키면 좋을까 싶어서 애들 너무 간단할까 봐 넣어놨는데요. 우리 시스템 앱에서 순서도를 그릴 수 있고요. 감지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래? 뭐 바닥에 돌 있으면 돌 치우고 근데 조건상 나라 땅을 밟으면 큰일 난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막을 거니? 뭐가 우선이니? 하면서 네,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만들래라고 하면 바닥에 돌이 있으면 바닥을 제가 미션지를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렸는데요. 조건이 학습지 보시면 되게 길거든요. 나라 땅은 이런 식으로요. 까맣게 생겼고요. 예, 나라 땅이고요. 황무지가 생겨버려가지고 이걸 개간하면 이 땅을 너한테 준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감지하는데
돌도 치워야 되기 때문에 돌을 밀어내서 치우면서 나라 땅을 밟지 않으면 무엇이 우선일 것인가. 일단 바닥이 까마면 돌을 치울래, 흰색이면 치울래. 치우다가 흰색을 밟을 것 같으면 어디로 갈래라고 학생들한테 우선 순위 같은 거 한번 생각해서 맨 처음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시켜보셔요. 네. 그래서 제가 순서도 좀 써보자라고 코너를 넣어봤는데요. 사실 애들한테 학습지 그냥 A4 주시고 빈 종이에 글로 써보라고 해도 애들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프로그램 구성상 뭔가 되게 창의적이고 다음 학년 올라가기 전에 복습하는 게 이런 거 넣어야 된다고 저희 프로젝트 검토받을 때 그거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넣은 것도 사실 있거든요. 보시고 애들이 어려워할 것 같거나 재미없을 것 같으면 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차 선택 반복 교과서인 거 그대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쌤이 써봤더니 이렇게 길더라. 자, 뭐가 들어갈래? 라고 하면 애들이 방학이라서 생각하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일단 돌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된다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이 없으면 당연히 종료인데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해주시고 네.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미션 내용으로는 바닥이 흰색일 때는 돌만 밀어내고 나라 땅 안 밟고 다시 황무지로 와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요. 좀 설명이 깁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방금 애들한테 자기 코드 테스트해봐 이게 넘어갔고요. 요렇게 하면 될 수 있다. 혹시 해봤는데 잘 안 되면 이거 참고해라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는 어디 있는가? 아까 제가 패키지 드렸던 거에 샘플 코드에 엔트리 코드 개간으로 들어있고요. 근데 엔트리는 또 온라인이잖아요. 제가 엔트리에도 공유를 해놨습니다. 여기서요. 광운대 캠프 한번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개간 누르시고 리메이크하기 누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실행시키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라 경제를 살렸습니다 라고 하시면 3차 시 마무리입니다. 예, 그리고 충전해 주세요 또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애들이 나중에 소셜 이펙트 같은 거 사회 공헌적인 코딩 이런 거 요구받을 때가 가끔 있어서 나중에 생각나라고 넣어봤어요. 네. 뒤에는 어렵게 구한 쓰러진 사람을 간호하고 있는 옛날풍 그림입니다. 설정은요. 찾아보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뭐 옛날에도 복지가 중요했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여러분이 나라 경제도 살렸고 전쟁도 적군을 평화롭게 물리쳤고
세금 제도도 고쳤겠다. 사회도 개선됐고 경제도 발전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다. 우리가 구해보자. 라고 해서 인공지능 감지기로 사람이 뭐 건강이 나빠지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그래서 쓰러졌을 때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게 합니다.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블록은 약간 첨가하는 식으로 해서 말하기나 읽어주기나 비디오 감지 중에 하나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까 쓰시던 햄스터 S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 제가 참고로 넣었는데 가속도 센서라는 게 밑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그거 하나를 감지해서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힘을 받고 뭐 충격의 세기를 감지하기보다는 그냥 자세를 감지하기에 편한 그런 센서고요. 예, 각 속도 센서라고 나중에 태블릿 써보시면 그것도 있는데 그냥 기울어져 있는 정도 방향을 감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센서 값 감지하셨던 그 메뉴예요. 여기서 아까는 밑에 있는 근접 센서 봤었는데요. 지금 위로 가셔서 가속도 센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사실 값이 5자리 글자로 나오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코드 하나만 좀 쓰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랑요. 계속 반복하기 그리고 말하기 블록 조립해 주세요. 가속도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책상에 내려놓으시면 제일 또렷하게 나오는데요. 그 블록이 지금 X축 가속도로 되어 있죠. 축 방향이 이쪽으로 힘이 받으면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앞면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가해지게 햄스터가 아래쪽 쳐다보게 놓으시면 값이 한 16,000 안팎으로 나올 거고요. 예, 지금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지금 X축 가속도 감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햄스터가 위쪽 쳐다보게 놓으면 이 축 기준으로 힘이 최대한 받게 돼서 수직 방향으로 마이너스 16,00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Y축도 마찬가지로 Y축 이쪽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힘 받아서 그냥 16,000, 마이너스 16,000 이런 식으로 축과 중력 방향에 따라서 값이 나옵니다. 네,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래서 이 값을 활용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일단 우리 인공지능 블록도 써서 엔트리하는 기능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코딩하기 위해서 블록을 조합하는 건 나중에 하고 인공지능 블록 살펴보자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비디오 감지, 오디오 읽어주기 다 가져온 다음에 하나씩 써볼게요.
일단 오디오 감지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면요. 아까 로보이스 고노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음성을 인식하는데 근데 무슨 소리를 알아들었는지 애들 눈에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밑에 제가 말한 거를 그냥 받아 적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요. 아까 음성 인식했던 그 구글 비슷한 엔트리나의 음성 인식 화면이 나오고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기입니다. 읽어주기도 그냥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엇을 읽어주기 요거 하나만 붙이면요. 그냥 글자가 나오는데요. 혹시 뭐 시간에 여유가 있거나 애들 좀 더 재미있으면 좋겠다 하실까 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분홍색에 자료라는 부분이 있고요. 애들 교과서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요거 써서 질문 만들게 돼 있습니다. 기억나는 친구가 한 반에 2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이 핑크색 블록을 쓰면요.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아서 변수에 이 대답이라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변수의 값을 저장해놔요. 그래서 이 대답님 안녕하세요를 말하기를 해놓으면 실행시키셨을 때 여기 빈칸인 상태로 안녕하세요 누구이신지요를 묻고 내 이름은 킹갓 울트라 제너럴 천재다라고 해주면 킹갓 울트라 제너럴 천재님 안녕하세요가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려고 글로 나오는 블록을 넣어서 그렇지 말로 나옵니다. 되게 재밌어요. 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비디오입니다. 제가 제 얼굴을 희생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비디오 화면 보이기랑 그리고 얼굴 인식 시작하기 하면요. 사람의 표정을 감지하거나 물건을 감지하거나 하면서 되게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엔트리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제가 놀랐는데요. 인식된 물건 지금 오늘은 안 쓰는 블록이긴 한데요. 엔트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인식되었으면 뭐 한다 이런 것도 코드 나중에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표정을 인식하는 걸 활용해서요. 뭘 하고 싶었냐면 이 카메라가 사람이 보이면 눈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람이다라고 알아본다를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요거 이따가 쓰는 친구도 있고 그냥 말 안 해주면 못 쓰는 친구도 있을 건데요. 요거 사용해서 코드 만든 친구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할 수 있는 모든 걸 살펴봤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고 감지한 다음에 그 감지한 내용에 따라서 코딩을 하렴 할 건데요. 아까 가속도 센서를 굉장히 많이 살펴봤어요. 사실은 위아래를 감지하는 게 Z축이었는데 좀 복잡한 코딩을 고등학교 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평상시 값을 놔두고요. 뚝 떨어지잖아요. Z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서 Z축 값이 조금 커져요. 마이너스 16,000이었다가. 그래서 값이 어떻게 조금 바뀌면 그때부터 동작을 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희가 하긴 길다. 평상시 값의 평균을 내고 변수에 넣긴 길어서 요렇게 하자 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쓰러질 때는 아까 제가 넘어갔고요.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3축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낙상 방지 장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Z축보다는요. X, Y가 오히려 값이 많이 바뀐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 3개가 다 바뀌니까 1개만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작동하는 게 되게 많아서 연결하기 위해서 붙이는 게 복잡해질까 봐 일부러 신호를 썼습니다. 구동부 간단합니다. 만약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100이라면 이게 어떤 거냐면요. 놔둔 다음에 옆구리 툭 친 정도예요. 낙상 방지 장치를 원래 갖고 있다가 사람이 쓰러지면 그걸 감지하게 해야 되겠는데 햄스터를 진짜 제가 들고 저희 AI 동아리 애들이랑 떨어뜨려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고장나더라고요. 자, 시뮬레이션이니까 간단한 걸로 하자라고 하고 이렇게 코드를 줬고요. 그 다음에 감지되면 할 수 있는 거는 많습니다. 불빛, 소리, 움직임, 그리고 AI 블록으로는요. 말을 시키거나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반응하게 할 수 있고요.
이거 사실은 제가 만든 코드는 아니고 학생회에서 제가 굉장히 고맙다고 저작권료를 과자로 많이 지불하고 여기 갖고 왔는데, 사람이 쓰러진 거를 가속도로 감지했어요. 그때 어떻게 남에게 구조를 요청할 것인가를 비디오 감지로 했고요. 제가 아까 얼굴 감지되면 표정을 읽게 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사람이 감지되면 그 사람한테 저희 주인님이 쓰러졌어요 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한 명, 혹시 주인님일 수 있으니까요. 그 쓰러진 사람 한 명이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이면, 주인도 쓰러졌고 주변에 사람 하나도 없으면 핸드폰한테 말을 걸겠대요. 하이 빅스비 119에 신고해줘. 그것도 거리에 따라서 또는 엔트리에서 설정하는 음성에 따라서 안 반응할 수 있는데요. 가끔 켜보면 반응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드는요, 마찬가지로 광운대 캠프 검색하시면 4차시 인공지능 감지기로 있고요. 요거 실행시킨 내용이 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요 내용입니다. 네. 방금 할머니가 이 감지기를 갖고 걸어가는 상황을 상정했는데요. 그냥 조금 움직일 때는 반응하지 않다가 톡 떨어뜨리니까 그 가속도 변화를 인식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빛깔, 소리, 움직임 3개 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파트로는 괜찮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음성 발화랑 읽어주기도 없는데요. 듣기가 있고요. 신고해줘. 방금 119에 신고해줘는 아까 학생 아이디어인 비디오 감지 넣었던 건데요. 얼굴 나오게는 코딩을 안 했는데 비디오 화면이 보이지 않더라도 있고 없고는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하이 빅스비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시라서요. 지금 4차시 같은 경우에 학생들 작품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좀 막막해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아까 지나갔네요. 예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예시 안 보여줘도 애들이 조금씩은 그래도 만들더라고요. 만든 거 서로 살펴보고 자기 것 좀 더 덧붙여보고 하면서 이제 너희가 풍요로운 나라에서 사람까지 구한다. 정말 우리나라에 부족한 게 없다. 정말 수고했다.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